이성을 고르는 절대적인 기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본능이 보내는 그런 도움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이성을 고르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성 선택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다 본능적으로 탑재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사인을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 복잡다단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 내 아이의 부모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 기준 하나로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심플해져요. 그거는 결혼 상대 생각할 때나 이야기고 연애는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등한 파트너십이잖아요. 파트너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내 아이의 부모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책임감도 별로 없고 누군가를 굉장히 아끼고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책임을 다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아이의 부모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대번 알잖아요. 자, 아이를 키울 때 마찬가지로 우리 파트너로서 서로를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의 인생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있고 되게 자기 본위적이고 상대방은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그저 타자일 뿐이라고, 객체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런 사람은 설사 연애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 연애 상대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상대든 아니면 연애 상대든 구분할 거 없이 이 사람이 장기적인 관계로서 파트너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선택할 때는 이 기준으로만 생각하세요. 내 아이의 부모로서 적합한가 아닌가. 우리가 설사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줘야 되기는 상대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준거가 마비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친한 지인이었지. 이분이 여자예요. 되게 체구가 왜소하거든요. 키가 한 150 초반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키가 작은 거는 유전이 큰 영향을 미치죠. 이분의 부모님도 다 키가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가 성장기 때 조금 잘 먹었다면은 지금보다 5cm는 클 수 있었을 것 같대. 근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게 그분이 성장기 때 어머니가 전업주부셨는데 라면만 먹었대요, 집에서. 한 1년 넘는 시간을 라면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심각해지셨던 단계여가지고 집안 정리나 청소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거의,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그래서 항상 급식이나 좀 먹고 집에서는 라면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야. 본인인데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인간으로선 측은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결혼 전부터 나는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나서 벌어진 일이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내가 우울증이 심각하고 내가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는 나조차도 안 돌보고 내 주변은 더더욱 돌볼 에너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애까지 낳을 결심을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런 선택은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한테 1년 넘게 라면만 먹였다는 건요. 남편은 물론이요. 애한테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 아닌 타자한테 쓸 에너지가 없었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도 돌볼 힘이 없으니까. 사랑도 못 받아, 관심도 못 받아, 게다가 적절한 영양 섭취도 못 해. 그러니까 그분의 한창 클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 성격이 어떠냐면 약간 조금 좋은 분이에요. 되게 좋은 분인데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절대 이상한 짓 안 하고 막 되게 자기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되게 믿음직스럽고 지적이고 좋은 분인데 약간 그늘이 있고 약간 어둠이 있어요, 성격에.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필터가 있거든요. 살짝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겠냐고, 그 성격이. 그 성격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집에서 왔죠. 어디서 와. 제가 또 하나 또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 동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버릇이 뭐냐면은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쉴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뭐 성적 고민 때문인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 공부를 나름 잘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었냐? 바로 자기 집안 문제 때문이었는데 별로 안 친했거든요, 저랑. 그 안 친한 저한테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IF 때 실직을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 이상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계신다.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 아빠가 명문대 나왔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렇게 실직하신 이후로는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렇게 집에서 술 드시고 컴퓨터 게임 하시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생계는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랑 그리고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버는 그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다른 집은 우리 집처럼 안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좀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에서 어느 정도 케어가 들어가야 애가 정서가 안정되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애가 학업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는 오기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왔지만, 근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관심도 받고 안정적이고 엄청 큰 부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무능한 부모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낭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하지도 않은 저한테까지 화소연을 할 정도면 그 친구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자, 이 아버지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혼자 사셨어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나 하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책임감보다 알량한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엘리트 중 일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별로 하면서 살질 않았잖아요. 항상 대접받으며 살았고,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나 칭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실패하고 크게 나라고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대처가 안 되고 자기의 아상이 이미 자기 현실보다 이렇게 높아져 있어. 근데 이 아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 자식 목 졸라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그 사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내 현실이 내 대단한 사람의 아상에 맞추어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면은 나는 그 변한 상황에 맞게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방법을 모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은 거야.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오만한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만 죽으면 또 몰라. 근데 죄 없는 어린 애들도 뭔 죄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사실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무책임하고 아주 오만한 거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동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높아진 아상이 무너지는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나가서 천한 일, 내 격에 맞지 않는 일, 그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걸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혼자 살고 예를 들어서 집이 부자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딸린 처자식이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큰 민폐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그 친구가 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를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왜 안 좋아하냐?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만 들어봐도 그 남자는 이 친구의 격에 맞지 않는 남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그 남자를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쭉 만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는요, 본능적으로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태생적으로 골드디거일 수밖에 없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냐면은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였잖아요.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남자가 사냥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먹이를 잘 잡아올 사람인지, 아니면 동굴 속에서 그냥 낮잠이나 퍼질러져서 나태하게 있는 사람인지를 날카롭게 캐치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길러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만나는 남자는 자기 아이패드 살 돈은 있으면서 이 친구가 뭐 겨울에 춥다고 뭐 어그부츠 하나 신고 싶다고, 그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뭐 얘가 무슨 루브탱을 사달라고 그랬어, 지미추를 사달라고 그랬어. 얘 나름 강남 키즈예요. 아쉬울 거 없이 잘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한 6, 7만 원 하는 어그부츠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남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선물은 생일 때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핀트가 나가는 포인트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축약을 해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은 내막은 이 친구를 제대로 대접을 하질 않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얘 아쉬울 거 없이 잘한 애라니까. 얘 돈이 없어서 6, 7만 원짜리 부츠를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야.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자기 아이패드 살 돈은 있으면서도 여자친구 6, 7만 원짜리 사주는 거에는 인색한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날카로운 지표예요. 이 사람이 내 자식의 부모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표예요.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 놀이동산 입장료 아까워할 인간이라니까, 이런 류의 사람은.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 있어요.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돈 쓰는 거는 웬만해서는 안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소수긴 한데 아까운 인간들이 있어. 보면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호의호식 할 돈은 있으면서 자기 자식한테 먹고 쓰는 필요한 실비 주는 거조차, 요만한 돈 주는 거조차도 아까워하는 인간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요, 이런 본능이 보내는 알람 사인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친구 본능이 알고 있는 거야.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리화를 해가면서 그 썩은 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냐면은, 그래도 재밌고 잘생겼대. 잘생긴 거 좋고 재밌는 거 좋아요. 근데 재밌고 잘생긴 거는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고 나를 잘 아끼고 대접해 주는데 거기다 재밌고 잘생긴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 잘생겼죠? 유머러스하잖아. 재밌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재밌고 잘생긴 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재밌고 잘생긴 게 밥 먹여주나요? 그 사람이 개그맨하고 연예인 할 거 아니면은 재밌고 잘생긴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반면에 남자 입장에서 예쁘고 애교가 많아, 여자가. 좋지, 예쁘고 애교 많은 거. 자, 그런데 예쁘고 애교 많은 게 내 아이의 엄마로서 무슨 도움이 돼요? 예쁘고 애교 많은 게?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그 해가 된 사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를 별로 돌보지 않고 밤마다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성인 나이트 이런 데 가서 노는 거야, 엄마가. 그리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맨날 새벽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 그리고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애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집은 결국 이혼을 했죠. 이런 엄마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여러 이성들의 사랑과 관심,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과 관심 받는 게 즐거운 거야, 이 사람은. 그럼 혼자 살았어야 돼.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 사람 인생에. 그렇잖아. 그 뭐 본인이 즐거운 거 추구하면 살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본인이 그런 인간인 걸 알면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자, 이 여자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애교도 많아요. 남자 홀리기 너무 좋겠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이성으로부터 관심받고 뭔가 사랑받는 그런 짜릿한 삶, 그런 짜릿한 삶 추구하려면은 그거에 걸맞게 외모도 화려해야 되겠고 그거에 걸맞게 이성을 꼬셔야 되니까 애교도 잘 피워야 되겠지. 자, 예쁘고 애교 많은 거 그 여자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정확하죠. 그렇게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예쁘고 애교 많은 게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적합한 판단하는 근거가 되나요? 근거가 전혀 되지 않죠. 그 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고 정말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도 정말 좋은 분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쁘고 애교까지 많아. 그러면 최고지. 정말 최고지. 그럼 진짜 행복하겠지. 근데 그런 거 없어. 다 없어. 그냥 예쁘고 애교만 많아. 그래도 예쁘고 애교 많잖아, 우리 부인이. 그래도 이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재밌어.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도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과 이 남자 또는 여자와 지금 사귀고 있고 결혼한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썩은 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 이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얘기를 했어, 여러 번. 어떻게 얘기했냐? 너가 너무 아깝다고, 그 남자에 비해서. 너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다행인 게 본인이 결혼 생각이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본인의 그 안목이 별로
이렇게 배우자를 고르게 적합하지 않은 악목이란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재밌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외모 괜찮고 키 크고 잘생겼고 재밌는 사람이랑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연애만 하는 거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연애조차도 그렇게 오래 갈 연애는 사실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면 키워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남자가 제 친구를 어떤 식으로 키워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 이전에 내 앞에 온 사람을 제대로 대접을 할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과의 연은 재빨리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줄이야, 썩은 줄은 바로 끊어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나 외로운데, 당장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헤어지기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썩은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걸 수 있거든요. 그 썩은 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괜찮은 이성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내 안목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썩은 줄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거를 단호하게 빨리 놓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 있죠. 부모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모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에서 자란 애들 특징이 하나같이 다 어두워요. 어둡고 마음에도 약간 병이 살짝, 뭐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약간 어두움과 그늘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 낳는 거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목을 믿을 수 있다면 결혼하고, 내가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강아지도 아무나 기르면 안 돼. 휴가 간다고 강아지 냈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강아지 기르는데도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데, 하물며 인간을 양육하는 데는 엄청 큰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부모가 되는 거를 굉장히 극구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성을 고르는 절대 기준, 우리는 이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본능이 보내는 사인을 절대 무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